이는 독립사건과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사건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그 무엇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독립사건이란 말이죠. 어떤 사건에 관계없이 이전 먼저의 사건에 관계없이 혹은 옆에 산 사건에 관계없이 결국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가 일어나지 않았던가 또 어떻게 일어났던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옆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가 안 일어났던가에 관계없이 지금 사건의 확률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독립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건은 이전의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의해서 확률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독립사건은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가 나오는 확률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일절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독립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전투기가 전투를 나가면 확률적으로 20대 중 한 대가 적기에 의해서 추락하게 된다, 격추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전투기의 조종사의 기량은 같다고 일단 봐요. 그러면 어떤 조종사가 첫 번째 출격에서 추락할 확률은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20분의 1이죠. 20분의 1, 5%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출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올라갑니까? 세 번째 출격할 때 추락할 확률은 얼마인가요? 열 번째 출격할 때 추락할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때도 0.5예요. 그럼 두 번째 출격할 때는 다시 20대 중 한 대가 추락하는 것이지 먼저 한 대가 추락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거는 전혀 이제 다 이 효과는 없어졌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또 새로 출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두 번째지만 또 새로 출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추락의 확률은 20분의 1이에요. 또 다음에 세 번째 출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번에 추락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 추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대 중 한 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확률은 그냥 그대로 20분의 1이에요. 또 내가 10번을 출격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기량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번째 출격할 때도 9번까지 출격한 건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관계가 없죠. 지금 20대 중 한 대가 또 추락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추락할 확률은 그대로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번 한다고 5번 한다고 이게 추락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요. 복권에 대한 우리가 독립이나 종속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권 10장 중 20장이 추첨이 된대요. 뭐 1등, 2등, 3등 뭐 해가지고 10장이 추첨이 된대요. 그런데 첫 번째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추첨될 확률은 얼마인가요? 10장 중 20장이니까, 100장 중 20장이니까 100분의 20 해서 10분의 2, 20%죠. 0.2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복권 한 장을 샀을 때요. 그러면 내가 이거 쭉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다섯 번째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추첨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네 번을 계속 샀으니까 다섯 번째는 좀 확률이 높아질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또 그대로 100장 중에 20장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100장 중에서 20장을 뽑는 거니까 확률은 그대로 0.2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뽑을 때도 100장 중에서 20장 뽑는 거 0.2. 그 다음에 두 번 샀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내내 100장 중에서 20장 뽑는 거지 이게 뭐 80장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하더라도 10번째 하더라도
10번째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추첨된 확률은 10번째라도 100장 중에 20장 뽑는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10번째 복권을 샀을 때 뭐 이게 내가 80장 중에 20장을 추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내내 100장을 발매할 것이고 100장 중에 20장이 추첨이 되니까 그것도 20% 0.2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장을 샀을 때 몇 장이 추첨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은 뭐죠? 이것이 확률이 0.2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장을 샀을 때는 아마 2장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예상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봐야 알죠. 사봐야 알죠. 뭐 3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1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장도 추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확률로 해서 예상을 한다 이겁니다. 10장을 샀을 때 이거는 내가 2장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한 번에 그럼 100장을 다 사자. 그러면 내가 100% 추첨이 되겠네. 그렇죠. 100장을 사면은 20장이 추첨이 다 돼요. 근데 이제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건 이제 봐야죠. 이득인가 손해인가. 당연히 손해죠. 복권 금액만큼 다 상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뭐 40%가 될지 뭐 30%가 될지 몰라요. 훨씬 떨어지니까 이건 다 사봐도 다 사서 다 추첨이 돼도 당첨금은 산 금액의 뭐죠 40%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손해입니다. 자, 여기에 주사위 2개, A 주사위와 B 주사위 이건 다르죠.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각 주사위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적인가? 이제 1, 2, 3, 4, 5, 6이 각각 나오겠죠. 이 나오는 이 사건들은 이게 독립적인가? 이런 문제예요. B 주사위의 숫자가 나오는 것은 여기서 B 주사위, A 주사위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독립적으로 숫자가 나오죠. A 숫자가 뭐 3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난 3이 안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 주사위의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B는 B대로 독립적으로 숫자가 나오므로 이건 서로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사건이에요. 그래서 또한 주사위를 2번 순차적으로 던지는데 두 번째 주사위의 숫자는 첫 번째 주사위의 숫자가 무엇이 나왔는가에 관계없죠. 관계없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건 서로 독립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여기 A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든 이거 던질 때 그건 자기는 독립적이죠. A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의 카드 10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 장을 뽑은 후 다시 넣고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 이 카드가 짝수가 될 확률은 얼마냐? 첫 번째 카드를 뽑을 때는 10장 중에 5장이니까 0.5죠. 근데 이제 뽑은 카드를 다시 넣고 두 번째 카드를 뽑으면 첫 번째와 동일하게 10장 중에서 5장 뽑는 것이므로 확률은 그대로 0.5 똑같습니다. 또 두 번째 카드를 뽑기는 첫 번째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죠. 어떻게 다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상태에서 뽑으니까 항상 0.5로 같으므로 이것은 이제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뽑은 것을 넣었냐 안 넣느냐 아니 안 넣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9장 중에서 뽑는 거니까 그땐 종속사건이 되지만 다시 10장을 넣으니까 이건 원래 상태하고 똑같아지니까 이것은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위에는 3이 나오고 이걸 A 사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주사위에는 짝수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사위 한 주사위에서는 3이 나오고 다른 주사위에서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건이 2개가 나오죠. 한 주사위에서 3이 나오고 또 이거 나오고 또 2개 사건이 이제 함께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A 주사위가 3이 나올 확률은요. 눈금 6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라고 되죠.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B 주사위를 볼 때 B 주사위는 A 주사위가 3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느 숫자가 나오든 이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셋 중에서 1, 2, 3, 4, 5, 6, 6개 중에서 2, 4, 6, 3개니까 6분의 3, 2분의 1이죠. 여기서 4가 나왔다고 여기서 짝수 나올 확률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거 안 달라지죠. 그렇죠? 여기에 5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짝수가 나올 확률이 두 번째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내내 6분의 3에서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B의 확률은 A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B 확률은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데 B는 독립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지죠.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는 B가 독립적이면 PB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두 개가 이게 나오고 3이 나오고 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곱해줘야죠. 곱함수. 그래서 PA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B가 2분의 1 해가지고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순차적으로 던질 때 첫 번째는 3이 나오고 이걸 A 사건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B가 나오는 짝수가 나오는 이걸 두 번째 사건 B라고 할 때 첫 번째 3이 나오고 두 번째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던진다고 하죠. 첫 번째 여기서 3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6분의 1이죠. 그 다음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던질 때 짝수가 나오냐 홀수가 나오냐인데 여기 3이 나와서 2분의 1이 됩니까? 반드시 그건 아니죠.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두 번째 또 새로 주사위를 굴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내내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6이 나오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건 B는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사건이면 그냥 이렇게 서로 곱하는 거죠. 이건 일정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든 이건 일정하다. 이거 변하지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줘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1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사건은 앞에 사건이 안 일어나도 또 2분의 1이에요. 결국 뭐냐? 처음 던질 때 두 번째 그냥 처음 던진다 해도 3이 나온 다음에 던지든 그냥 처음으로 던지든 2분의 1 짝수가 2분의 1이 나오는 건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앞에 사건이 일어나든 앞에 사건이 안 일어나든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로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은 12분의 1. 이게 이제 식을 쓰실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래는 조건부 확률이 나오잖아요. P, B, A. 그래가지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여기 독립사건에서는 이것이 항상 일정하니까 P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식을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게 6분의 1이고 이것이 독립사건이니까 항상 2분의 1이에요. 이게 종속사건이라면 이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독립사건에서는 항상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쓰실 때 이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조건부 사건 자리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이래서 식을 만들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B사건은 독립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독립사건의 그 곱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개의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확률, 이게 이제 곱집합 확률이죠. 그럼 교집합 확률은 B and A, 이것은 A가 함께 모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난 후에 B의 확률, 이걸 곱한 것이죠.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것은 종속 사건이나 독립 사건이나 마찬가지 이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독립 사건인 경우에는 말이죠. 이 조건부 확률이 독립적이어서 일정하게 PB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독립 사건인 경우에는 이 값이 PB 일정하다 이겁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PA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PB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 조건부 확률이 PB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PB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식은 PBNA는 PB 곱하기 PA. 그래서 이게 독립사건, PB가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그 곱집합의 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속사건이라면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고, 여기서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이게 PB로 항상 일정하니까 PBNA는 이거는 PB 곱하기 B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사건의 곱집합 두 개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확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독립사건의 교집합에 대한 식은 조건부 확률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여기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식이 먼저 나오고,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 이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PB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에 영향을 받지만 조건부에는, 이 독립사건에서는 A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PB니까 이 값이 PB가 돼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식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서 독립사건에 대한 이 확률의 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사건과 확률에 대한 수학적 공식적인 식에 의한 설명만 이렇게 한번 드리겠어요. PBNA, B와 A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확률은 이렇게 계산되죠. A가 일어난 후에 B의 확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혹은 B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PBNA는 PANB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나오죠. 이 식으로부터 PAB, A가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A가 일어난 사건을 알고 나서 사건한 후에 그 다음에 B가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죠.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식은 이 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아셔야 돼요. 이 식에서 이걸 기억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외우려면 이 식을 외우시고, 여기서부터 이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런 경우에 이제 PB의 AND 곱집합의 확률을 알 때는 이런 식에 의해서 PAB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독립사건이면 이게 PB가, 그렇죠? 이 B가 낮은 거, 이 B가 PB로 일정해지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많이 보이는데 이 식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B 조건부 확률은 PA분의 PBNA 혹은 PAB는 PB분의 PANB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식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을 외우고 기억하고 계시면 이 식은 저절로 나오는 거고, 이것이 독립사건일 경우엔 이게 PB가 되고 이게 PA가 돼서 이 식은 저절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독립사건의 확률과 종속사건의 확률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의 전체가 이래요. 1 중에서 PA는 경계선에 썼죠. PA의 확률은 0.4고 PB의 확률은 0.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0.12가 이게 지금 곱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교집합이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독립사건인가 종속사건인가 하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선 조건부 사건 PAB 조건부 사건을 보자고요. PA에 대한 B의 조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고 그 중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죠? 0.4, 0.4분의 어떻게 되죠? 0.12 이렇게 되죠. 전체가 0.4예요. 그 0.4분의 0.12, 0.4분의 0.12 하면 0.3이에요. 근데 PB의 자기 혼자 일어날 때 이것이 확률이 0.3이죠.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PAB와 PB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PB하고 PAB의 이 B입니다. 이 B가 이 B입니다. 그래서 PAB와 PB가 같으므로 이건 뭐죠? 독립사건이에요. 그러니까 PBA,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B 곱하기 PA 혹은 PA 곱하기 PB 이것이 이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똑같은 거니까 이런 경우엔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0.3 곱하기 0.4 그러면 0.12죠. 이게 0.1인데 이것이 0.1인데 이것이 0.3 곱하기 0.4나 0.4 곱하기 0.3이나 또 PAB 마찬가지로 0.12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시면 독립사건인가 종속사건인가 알 수 있어요. B가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독립적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적이냐. 그래서 PB가 PAB가 A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PB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사건인 경우는 이게 PA가 0.4고 PB가 0.3이고 여기 곱집합 겹치는 게 0.2라고 하면은 PAB는 어떻게 되죠? PAB는 0.4분의 0.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5예요. 근데 PB가 얼마죠? 0.3이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같이 동시에 일어날 게 모두 일어날 때 확률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조건부 확률 해야 돼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거죠. A, B가 모두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두 개 다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 이런 종속 사건으로 했을 때는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죠. 이것이 얼마죠? 0.5고 PA는 0.4에서 0.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0.2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 사건은 이렇게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하셔야 돼요. 0.4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독립사건이 아니니까 이 0.12가 나올 수가 없죠. 0.1 이게 독립사건이든 0.1이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종속사건이니까 0.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독립사건일 때 얘기예요. 위의 경우 여기서는 종속사건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가 모두 일어나는 이 곱집합의 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